반갑습니다. 저는 노원 도시농업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도시농업 활동가 이은수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제 글로벌 커먼즈 단어가 다 영어로 돼 있어서 이해를 좀 못했고 내가 이런 자리에 와야 되나라고 했는데 와보니까 제가 이런 자리에 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딱 맞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내가 무슨 뭐 철학이 있어서 사실은 이런 활동을 한 게 아니고 저는 제가 좋아서 활동했는데 이게 확대가 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사실 어제 뉴욕에서 뉴욕커라는 잡지 기자가 와가지고 한 3일 정도 저 계속 밀착 취재하면서 제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도시농업을 하는데요. 뭐 맨날 도시농업 하면은 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 뭐 그런 건데 저는 식물을 잘 못 키웁니다. 다만 잘하는 건 뭐냐면 사람을 잘 키웁니다. 그래서 활동가를 키워서 나 같은 사람을 복제해서 끊임없이 이 사회에 조금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게 제 목적입니다. 뭐 도시농업은 뭐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도시 환경을 개선한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식물을 잘 키워서 농업의 생산력을 늘리는 거는 농민이 하시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이유를 합니다. 끊임없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한 10년 동안에 한 10배 이상 발전하고 도시농업은 계속 또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도시농업은 이랬어요. 텃밭과 교육. 그래서 사실은 뭐 텃밭에서 활동하다 보면은 조금 더 되면 이제 학교 스쿨방 강사로 나오고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도시농업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공간이 다 도시농업의 영역이다라고 선언하고 그 공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숲이라든지 공원, 인공지방, 아스팔트죠. 그 아스팔트에 우리가 생명을 심는 운동, 그리고 환경,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다 저희 도시농업의 영역으로 해서 무한 확장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성대권에서도 옥상, 지붕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저도 똑같이 옥상이나 지붕 저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벽면 그리고 지하까지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의 이제 다양성에 대해서 나오는 것 중에서 한 표가 되는데 우리 삶 속에 모든 공간이죠.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뭐 먹거리 생산하고 여가, 복지, 교육, 일자리, 도시재생, 환경. 그래서 이 분야가 다 되는데 저는 그 분야 중에서 요 분야를 잘합니다. 제가 스스로 얘기하는 게 제가 세계 1등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 도시농업은 이제 시대적 트렌드입니다. 이게 뭐 우리가 도시농업을 좋아서가 아니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 배경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구 구조가 굉장히 좀 노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빠름에서 느림을 추구하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경제활동으로 열심히 놀다가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그 시간이 말고 새로운 여가의 시간 또는 귀농이나 귀촌을 하고 싶은데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농업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재생, 도심이 슬럼화가 되고 있는데 과거같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하기 힘드니 그 공간을 어떻게든 개선해서 써야 되는데 그 중에서 도시농업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은 굉장히 발전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우리 인간과의 싸움이 직업과의 갖고 굉장히 큰 일들이 있는데요. 단순 반복적인 직업들은 아마 기계들한테 다 넘겨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 뜨는 직업들이 있죠. 그건 뭐냐면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직업들이 될 겁니다. 과거에는 도시농업이라는 단어가 전혀 몰랐는데 이제는 일상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 영역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우리에게 가야 되는 어떤 새로운 직업군 또는 활동으로 각광받는 건 사람과 사람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같이 만나는 감성적인 그런 활동들로 도시농업이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늘상 보면서 제가 도시농업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옥상이 다 비어 있거든요. 그 옥상만 푸르게 만들어도 굉장히 시원하고 또 그 블루오션의 공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한 10여 년 전에 한 15년 정도 전에 그 옥상을 보면서 앞으로 내가 이 옥상을 푸르게 만들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옥상이 이렇게 대부분 돼 있죠. 여기에다가 초록만 만들어도 건물의 온도는 내부 온도 3도 정도가 떨어집니다. 에어컨을 틀 것인가 말 것인가에 결정해서 에어컨을 안 틀고 살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이 공간을 푸르게 만들면 도시의 어떤 인공지반 위에서 에코 브리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가 날라왔다 이렇게 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기후면에서 굉장히 좋고 환경을 유리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왜 안 하시죠?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합니다. 건물주들은 아까 건물주 만나기 힘들다고 그랬죠. 그 건물주들은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있죠. 안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수의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비가 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만큼 걱정 큰 게 없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거운 걸 자꾸 올려다 놓으면 건물이 무게 때문에 훼손되면 어떻게 했어요? 끄덕이시는 분 다 건물주시죠.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괜찮아요, 괜찮아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안을 만들어요. 저는 그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것도 있지만 또 이런 좋은 제품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빗물화분입니다. 내고같이 쭉쭉 껴가지고 그냥 놓아가지고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빗물을 다 버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빗물을 모으자고 해도 모으지도 않죠. 그건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식물을 키우는 그런 관계로 이게 이제 간단하게 레고에 불이 보이는데 보이고 여기 심지를 통해서 박스를 만들어서 흙을 인공태양을 넣어서 식물을 키우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기능들이 있고 또 파이프팜이라든지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더워요. 아까 기후 위기 온난화 이런 얘기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분명한 거는 과거보다 지금이 덥다는 거죠. 그러면 그 더운데 맨날 덥다고 얘기만 하더라고요. 대안이 뭐냐고요. 저는 식물을 심습니다. 덩굴 식물을 심어서 뜨거운 건물을 시원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많이 있어요. 효과는 아마 1에서 100가지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직사광선을 피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냥 온도가 여기에서 요번에 한번 타지할 때는 15도 정도 차이나요. 그건 기본적으로 상식이죠. 뜨거운 태양보다는 그런 데 있으면 시원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자. 그리고 요즘에 미세먼지 얘기 많이 나오죠. 대안이 뭡니까? 누구도 대안을 만들지 않고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면 해결이 됩니까? 저는 해결하는 방법은 식물을 많이 심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공간이 없잖아요. 도시에는. 그 인공지반 위에서 도시에 가려고 하면 일상적인 거고 틀려야 합니다. 그 틀리는 방법은 뭐냐면 화분으로 심는 겁니다. 화분으로 심고 수직으로 올리는 거죠. 넝굴 식물을. 그래서 올리면 뭐가 좋냐? 미세먼지 굉장히 잡을 수 있죠. 이 식물에 의한 메커니즘이 단순하지 않습니까? 포름알데히드라든지 여러 가지 아주 작은 알갱이가 기공을 통해서 들어와서 뿌리에 들어가가지고 이 영양분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파리가 있죠. 여기서는 이제 은용 같은 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천의 어떤 향구가 돼야 되죠. 이런 것들이 경관작물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에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제 보니까 우리가 넝굴식물 1제곱미터를 이거를 심으면 이산화탄소가 3.5kg이 줄어든답니다. 물론 제가 따져보진 않았어요.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인데 요 학교가 이게 9m 이 두 개만입니다. 18m, 높이가 14m. 요 면적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면적으로 252제곱미터가 나오는데 거기에 3.5kg을 이산화탄소를 하면은 882kg의 이산화탄소가 절감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조금 나오고 이게 많이 나오겠죠. 그냥 일상적으로 이 정도의 어떤 효과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식물을 키우면 미세먼지가 많이 줄고 도심 열섬화가 완화되고 신비적인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과일이나 어떤 걸 채취를 해서 그걸로 먹거나 또는 DIY를 하면 우리가 한 가지 식물을 심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근데 이거를 별로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기후변화 대역이고 커먼지의 어떤 효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옥상을 보면서 고민을 몇 년 동안 했어요. 고민을 하면서 뭘 봤냐면은 옥상에다가 무겁다. 그 다음에 비 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걸 해결할 책이 뭘까? 그 고민을 하면서 생각한 게 파이프입니다.
파이프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건설 자재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수도관이라든지 배관은 많이 쓰입니다. 인체에 무해하다고 합니다. 물을 담고 거기다 양쪽 막고 화분을 해가지고 심지를 통해서 식물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옥상에다가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는 벽면 이런 쪽에다 하게 되면 우리가 공간이 없어서 식물을 못 심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만들고 그리고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지까지 얘기하는 환경에 관련된 거 실천하지 않고 무조건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죠. 이제 도시농업은 실천이 없이는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하는데 요거를 설치할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3년 전에 설치했는데 첫 번째 이거 당장 무너지면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이 화분 이쁜데 가져가면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누가 관리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하면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우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거 수직으로 하기 옆으로 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설득을 했고, 두 번째 화분이 없어지면 또 누면 됩니다. 뭐가 문제죠? 얼마 안 되잖아요 가격이. 그렇지만 안 돼요가 아니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3년 동안 단 한 개도 안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같이 태풍이 불면 쓰러지지 않느냐 날아가지 않느냐, 미안하지만 요거는 광고하게 돼 있어서 한 개도 안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하에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안 돼요라고 해서 아무것도 포기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주민들과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자연스럽죠. 세 사람 말씀은 우리 마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이 중요하죠. 그 세 사람의 활동가를 모으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거 모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붕에다가 이제 뭐 다행히 저는 조그만 건물이 하나 있어서 제 실험실입니다. 옥상은 뭐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고요. 그 옥상 위에 지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다가 이제 프레임을 짜가지고 옥상 위에 여기 지붕인데 여기다가 짜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왜 좋냐? 우리는 식물을 심는데 공간의 제약을 극복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고 그것을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니까 관수는 자동 관수. 수도관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물만 키우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원 쪽엔 벽면 도시재생에서 우리가 도시재생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좁은 골목길이 많아요. 식물이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새로운 방법이죠. 네. 이것도 담장 위에다가 걸쳐가지고 놓고 언제든지 철거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도시재생을 극복하는 사례입니다. 노원구청 옥상에 한번 올라가 주십시오. 8층 정도 되는데 그 한층 올라가시면 벽면이 3m짜리가 있는데 겨 있더라고요. 이 공간에다가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했습니다. 어제도 갔다 왔는데 작물이 잘 안 자라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관리자가 바뀌어서요.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의식이 있고 막 해가지고 으쌰으쌰 잘했는데 한 4년 정도 지나니까 담당자가 3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냈죠. 시민들한테 맡겨라. 시민들이 바뀌면 잘합니다. 근데 박몽수는요 직원들이 바뀌잖아요. 철학이 바뀌죠. 없어져요. 안타깝죠. 그래서 구청에다 제안해서 우리가 할게. 그 대신 일정의 어떤 비용을 지불을 해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공간으로 바뀔 수가 있죠. 이거는 어떤 작물이냐면 미나리입니다. 우리는요 도시농업은 어렵게 키우지 말고 잘 자라는 거 잘 키우면 됩니다. 물이 있으니까 그 물 위에 잘 가는 게 뭐겠어요? 미나리죠. 그러면 이 미나리 갖고 우리가 요리도 하고 또 경관작물로도 좋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어렵게 하지 말고 쉬운 걸 가장 쉽게 해서 늘상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얘기 많이 나오죠. 이산화탄소가 증가해서 400ppm 넘어가고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1ppm을 줄이기 위해서 전 지구인이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는 간단합니다. 지금 1960년대 내가 태어날 때쯤에 어떤 서울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현재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은 비가 떨어지면 내가 태어날 때쯤이면은 100이라는 비가 떨어지면 하천으로 가는 게 시기였었어요. 나머지는 땅으로 스며들거나 그 주변에 머물다가 갔죠. 그러니 우리가 있을 때는 뭉게구름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손오공이 타고 많이 다녀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52% 정도가 하천으로 곧바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으로 들어가는 거나 이게 별로 없죠. 왜? 그거는 인공지방, 아스팔트 위에서 땅으로 물이 스며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보면은 가장 간단하죠. 왜 더워지느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학력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똑같은 프라이팬이 있는데 한쪽에 물이 있는 프라이팬이 있고 하나는 물이 없는 프라이팬이 있습니다. 똑같은 에너지를 가열했을 때 어느 게 빨리 뜨거워집니까? 네, 역시 여기 오신 분들은 맞습니다. 물이 없는 게 뜨거워지죠. 그러면 제가 1960년대 지구와 2018년도의 지구의 비교를 프라이팬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1960년대 지구는 물이 50% 이상 아니면 10%만 빠져도 나머지가 있었던 물이 촉촉한 지구였고요. 지금 2018년도 현재 상태에서는 물이 없는 드라이한 프라이팬의 지구가 아닐까요? 그러면 가장 간단하잖아요. 지구에 우리 주변에 수증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뜨거워진다. 이해가 가시죠? 이게 팩트.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물순환이 왜곡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만. 더 많이 좀 동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산화탄소 1ppm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 지구인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물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땅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을 빗물을 버리지 말고 받아 쓰는 그 노력이 활동에 지구를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실천을 했어요. 4월 달에 그 고성에서 큰 산불이 났죠. 그러면 산불이 났는데 우리는 4월 달에 났으면 8월이나 9월, 10월쯤에는 재난이 올 것으로 예견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 태풍이나 폭우가 오면 옛날에 숲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숲이 없어지면은 홍수라든지 산사태가 예상이 되죠. 그거는 일상적인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될 겁니다. 그러면 4월 달인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현재 산불이 나가지고 나무가 없는데 그러면 나왔을 예견, 재난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 고민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에 웅덩이를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곡들이 있죠. 거기에다가 썩은 나무, 죽은 나무 같은 거 모아가지고 물이 빨리 가는 것들을 유속을 늘리게끔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죠. 여기에 이제 우리 천수떡밭인데 간단합니다. 웅덩이를 심자. 이걸 빗물을 심는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하는 건데 우리가 계곡에 산 같은 데 보면은 쫙 나무 요즘에 나무가 많기 때문에 낙엽들이 많죠. 그러면 비가 떨어지면요 대부분은 코팅 역할로 돼가지고 그냥 빠져나갑니다. 땅으로 스며들지 못해요. 그러면 낙엽만 긁어놓으면 땅으로 스며들 수 있죠. 이게 물에 씻는 거예요. 조금만 더 노력돼서 삽 한 자루만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팝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나무 가지를 딱 나와가지고 턱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오다가 턱 걸치겠죠. 그 물이 걸치면 땅으로 스며듭니다. 이걸 보고 빗물을 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성에 있는 그 산에 그 고성에 일부 구간들을 모아서 한 군데 모아서 1톤 1톤이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면 100톤이 모이고 1000톤이 모이게 됩니다. 그 물이 어디로 가냐? 증발하거나 또는 지하로 갈 겁니다. 그러면 증발해서 수증기가 많아지면 그 산불의 예방이 될 수 있고요. 물이 고여 있으면 음식물들의 먹이가 될 수 있고 그다음 땅으로 스며들면 지하수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돈이 벌지도 않고 맨날 쓰는 사람의 형태가 되고 있죠.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는 비가 오면은 땅으로 스며들거나 이걸 다 못하게 해서 버리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를 엄청 뺐쓰죠. 건물을 깊게 지면은 그거 누수를 방지해서 물을 뺍니다. 지하철을 탄 것들을 보면은 거기도 누수를 방지해서 물을 빼죠. 그러면 집어넣는 거 없이 계속 빼니까 우리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물다움주의에 걸려 있죠. 그러니까 빨리 더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물을 많이 심어야 되죠. 그 심는 방법.
그래서 저는 빗물에 대한 교육들이나 사람들한테 세미나나 여러 가지 하는데 빗물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면 대부분이 딱 얘기하죠. 산성비. 여러분 다 인식하죠.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성비.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산성비의 산도가 몇입니까? 빗물의 산도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왜 산성비라고 그러지?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냐면 너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상식이 아닌 게 있죠. 보통 빗물의 산성비를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것들을 조그만 용지에서 딱 해서 보면은 한 6에서 6.2 정도 나옵니다. 7이 중성이니까 약간 산성이네요. 근데 엄청나게 지금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주고 있죠. 그러면 콜라는 산성도가 몇 정도가 될까요? 콜라 여러분 잘 드시죠? 주스나 콜라 이게 3.5에서 4.5. 우리의 관점에서 빗물이 산성비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피하고 더럽다고 버리는 거를 그렇게 그 인식을 한다면 콜라를 먹었으면 죽었어야 돼요. 우리들의 상식으로 봤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장에 탔어야 되죠. 3.5의 산성도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 저는 그래서 요즘에 뭘 하냐면 빗물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국민들이 안 믿어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나가면 여러분도 안 믿을 겁니다. 모으자고 해도 안 모아요. 모으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그래서 저는 바꿨어요. 패러다임 바꿉니다. 이제는 하늘물, 그러니까 빗물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하늘물이라고 부르자. 빗물을. 새로운 이미지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물의 이미지가 깨끗하죠? 그러면 빗물이라는 아주 더러운 이미지를 개명을 작업해서 하늘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해요. 그런 것들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 우리가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많아요. 이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 효과 그러니까 악영향이 있죠. 환경, 경제적 낭비, 사회적 문제. 근데 저는 도시농부니까 다른 거 얘기하고 사회적 문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과정 중에서 굉장히 많은데 생쓰레기라고 있죠. 이런 것들은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왜 퇴비 만들어 쓰자. 그런데 그 이후에 그거는요. 우리나라의 곡물 작업률이 22.6%밖에 안 됩니다. 70몇 % 외국에 사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나 나나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흥청망청 쓰고 있죠. 음식은 버리는 게 13%니까 뺏지도 않고 버리는 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최소한 이것만 줄여도 우리의 식량 자금률을 높일 수 있지 않겠나? 13%만 줄여도. 또는 우리가 아까 기후변화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이런 활동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어서 우리가 쓰면 어떨까? 지금은 버려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노동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버리면 어딘가에 가서 모아서 더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안 좋죠. 그럼 발생하는 곳에서 우리가 퇴비를 만들어 써서 발생 원에서 이거를 줄이는 그 방법. 그 방법이 대안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게 도시농업. 교육을 할 때 제일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현장을 가보는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 중간 처리장, 구청이나 이런 데 있죠. 거기 가서 가보면 나는 깜짝 놀래요.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 쓰레기들 파쇄하고 태우고 이런 것들 환경 문제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서 보고 대안을 만들어요. 그 대안이 뭐냐? 그럼 저는 제가 대안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이 건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여기는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계가 있어요. 한 200kg 정도 되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90%까지 감량이 돼서 다음에 퇴비가 나와요. 그 퇴비를 갖고 텃밭을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 텃밭을 만들어 쓰는데 거기에서 너무나 좋은 게 있죠. 뭐냐면은 생산도 하지만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활성해서 거기에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음식물 쓰레기라는 어느 하나의 부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게 활동이 돼서 자원으로 되고 자원으로 활동해서 이게 음식물이 내 입으로 들어가는 식량이 되고 식량이 되면서 커뮤니티가 발생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더라. 어디에서? 아파트 안에서. 과거에는 도시농업은 내가 좋아서 하지만 이제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거죠. 수서가 임대 아파트에 있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례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기계입니다. 그냥 음식물 쓰레기로 집어넣으면 이게 막 보관을 해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의 주 원인은 은폐 저거죠. 물기. 이것들이 건조하게 되면 많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생물을 통해서
이게 미생물이 막 먹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가서 여기서는 이제 발효 과정을 거쳐서 딱 나오면 퇴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4년 정도 제가 커뮤니티 활동하는데 이제는 자립 조직을 만들어서 그냥 스스로가 굴러갈 수 있도록 아까 같이 얘기했듯이 주민들이 어떤 아바타를 나 같은 아바타를 만드는 게 내가 최고의 목적인데 이런 것들을 합니다. 언덕 아파트. 근데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집어넣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이런 기계를 넣는데 그것만 하면 재미없어. 이제 하나의 업그레이드 하자. 그거 뭐냐면 빗물통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땅에다가 우리가 텃밭을 만들 때 거기다 매립을 해가지고 지하에다가 그 빗물통을 20톤짜리 집어넣고 그걸 뽑아 쓰면 되죠. 그 공간은 텃밭으로 쓰고 이런 공간들로 해가지고 거기 새로운 가치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텃밭 만드는 걸 싫어해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커뮤니티 가든 꽃밭을 만들어요. 정원화시키는 거죠. 정원을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전에 텃밭 하면 다 흙이었는데 저는 이제 잔디를 깔았습니다. 지려 밟고 가시 없어서. 그러니까 밟고 가면서 하면서 주변에 꽃을 다 심어가지고 이게 꽃밭인지 텃밭인지 모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구경만 해도 좋은 공간으로. 그리고 빗물도 활용해서. 근데 빗물이라는 게 특징이 있어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갈수기죠.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많은데 비가 안 올 때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틀으면 비가 없을 때는 안 나오죠. 한 번 틀고 두 번 틀는데 안 나왔다? 안 써요. 비가 꽉 차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 주민들은 몰라도 돼요. 비가 찼으면 그 물을 먼저 쓰고 없으면 수돗물과 연결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기계가 있습니다. 연결하면 그냥 틀면 나오면 그런 식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감성을 자극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두 펌프 이거 옛날에 우리 썼죠. 이런 거 쓰니까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옆에 수도꼭지가 있는데 굳이 힘들게 작두 펌프를 하더라. 이건 뭐냐면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게 주신 거죠. 이런 거. 이제 서울시에도 이제 정책이 반영이 돼서 도시농업 시범 아파트 만들려고 쭉 했는데 올해 전국에 우리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20년 미만 300세대 이상 딱 쪼개니까 703개의 아파트가 나와요. 그 703개 아파트를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뭐 번동이라든지 수서에 있는 아파트와 같은 그런 데서 주민들이 원하거나 공간이 있을 때 지원해주겠다. 100% 지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도시농업이 이제 사회의 어떤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저는 이제 저희 조직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내가 하는 이유는 옥상을 푸르게 만드는데 빗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해서 도시에서의 자원순환 구조를 만들자. 이게 핵심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제가 활동을 했고, 근데 저희 조직이 좀 특이해요. 이해를 하면 다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메바 조직을 추구합니다. 조직적 규모로. 왜 그러냐면 첫 번째 3번 조직 안 준다. 두 번째 사무실 안 준다. 이게 뭐냐면 구조비를 제로로 하겠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 우리 성대골의 김수영 그 이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참 힘들죠. 이 조직이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회원들을 많이 모집해서 띵을 뜯어야죠. 회비를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거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요. 역으로 생각해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월급을 안 받으면 어떨까? 그러면 고정비 안 나갈 수 없죠.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일을 조금씩 나눠줘서 그 일을 같이 하면 어떨까? 그러면 그 다음에 사무실은 뭐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그 사무실에서 그냥 쓰고 활동의 공간으로서의 텃밭을 거기서 커뮤니티를 쓰고 하면 되겠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조직은 무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 성장의 방법이 그 구성원이 아메바일 때 솔직히 힘들죠. 그럴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원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회원을 성장시켜서 그 회원이 독립하게끔 만들어놓은 거죠. 그리고 저는 뭐하냐? 네트워킹을 구성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아메바 전략이라고 합니다. 저기 민들레 씨. 네. 이 민들레 씨 전략이 가장 저한테는 귀중한 건데요. 뭐냐면 도시농업의 가치를 해가지고 회원들한테 멀리 터뜨려서 첫 번째 공동체를 만들든 독립을 하든 이렇게 해서 막 나가는 거죠. 왜? 내가 조직을 가장 슬림하게 가야 내 조직을 유지하는데 내 회원들을 많이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내 커뮤니티 안에 집어넣으려고 넣을수록 고정 비용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힘이 들죠. 내가 이 일 왜 해야 차라리 이렇게 하려고 사업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민활동가의 나에서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조직을 만들겠다 해서 첫 번째 상권 조직을 두지 않고 회비를 안 받고 저는 우리가 원래비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변동비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공모사업을 하든 어디든 또 저는 이게 시민활동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시민활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쓰기 위해서 시민활동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건 이렇게 했어요. 필요한 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됩니다. 근데 이 비용이 초기에는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하나도 거의 안 들어가요. 왜? 자생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스템적 어프로치. 네트워킹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럼 우리 조직의 네트워킹이 현재 어떻게 되냐? 요쪽입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천수도파이라는 공간인데요. 28,000평입니다. 근데 제 땅 같이 써요. 돈은 조금 내는데 그건 뭐냐? 협업이에요. 아까 커먼즈라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런 어떤 공간이 사유재산의 어떤 개인 땅인데 이 공간이 마치 내 땅이냐 그리고 우리의 땅이냐 공공적 영역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공간이죠. 이게 어디서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좋아하는 건데 양봉장도 있고 허브 재배장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이렇게 노원도시농업센터가 조그만 단체인데 수직 계열화 원래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단체와 늘 협업관계 적으로의 관계가 아니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그 어떤 그 사단법이나 다른 어떤 도시농업과 관련 없는 환경단체들과 또 연관하고 그 다음에 정부기관, 시, 구청 이런 관계들과 또 협업관계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기업체하고 연결해서 어떤 프로젝트성으로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나 혼자는 하나의 단체포인데 이제는 단체포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가고 이제는 세계적으로 많이 뻗어가지고 이제는 뭐 뉴욕에서도 취재하러 오고 또 커먼즈에서도 저를 또 초청해서 이런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그런 동료가 뭐냐면 핵심 가치를 널리 퍼뜨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뭐 서울대학원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면서 MOU도 체결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는 법을 만드는 일에 또 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사이트의 가치 영역에서 빗물이 자원인 것을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물 단위화 일어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이런 활동들을 하죠. 물관리 기본 계획이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도 시민단체 대표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화장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데 있지만 우리가 버리지는 쓰레기들, 내 몸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있죠. 폐기물들. 이게 굉장히 귀중한 자원이거든요. 소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들이 화장실 한번 내릴 때 물 내릴 때 몇 리터의 물이 나가는지 아십니까? 12리터의 물이 나갑니다. 12리터가 얼마큼인지 모르시죠? 2리터짜리 페트병에 6개가 된 게 한 묶음이에요. 마트에서 팔죠? 이게 12리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무거워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내릴 때마다 그 물이 나가는데 그 물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식품인 수돗물이에요. ISO 22000헥토가 굉장한 물 드시는 분 계신가요? 없어요. 이게 뭐냐? 물 문화가 잘못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농부가 되는 날부터 뭐냐면 소변은 내 사무실과 집에서 다 받아요. 겨울에는 버리고요. 한 번에 한 10개 정도 받으면 120리터 되죠. 2리터짜리 모아가지고 버립니다. 한 번만 버리면 되잖아요. 또 여름이나 봄 같은 때 모아서 채소를 갖고 올 때 씁니다. 굉장히 좋은 질소질 비료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은 행동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 말로만 해가지고 기후변화 안 된단 말이죠. 행동을 하자. 도시농업은 문화를 만들어 가죠. 다양하게 여러 가지 뭐 신홍제, 음악회, 그다음에 뭐 우리 마들장, 그다음에 김장. 작년에 김장 1000포기 했습니다. 허리가 아파 죽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때 올해는 800포기 정도 하게 됐어요. 이걸 내가 다 모느냐 그게 아니고 뭐 독립유공자 가족이나 민주화열사 가족 또는 우리 지역의 여러 노인정 이렇게 하면서 재미난 일들을 이게 뭐냐면 단 한 가지의 단세포가 확정시 있어 사회를 울림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그 우리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활동들이 도시농업이다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표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온통 도시에 푸른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도시에 생명을 싣고 싶어요. 근데 저 혼자는 힘듭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거는 뭐냐면 나와 여러분과의 동시적 관계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자 이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활동이고 이게 바로 커먼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살았던 동네 바로 옆에서 활동하시는 거라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으로 와닿고요. 그 동네가 다 아파트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저는 사실은 이제 중소기업 컨설팅을 하면서 창업하시는 분들을 주로 이제 서포트 하고 상담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제가 이 글로벌 커머스 포럼에 오게 된 이유는 이런 활동 안에서 뭔가 젊은 청년들이나 아니면 또 이제 퇴직한 이후에 중년들이 뭔가 창업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의 컨텐츠가 무엇인가 사실 그런 것들을 기업이나 정부가 아닌 이 커뮤니티 안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어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의 활동 과정 속에 창업거리가 될 수 있는 것들 사실 아까 보니까 이게 사실은 공유 경제 개념을 넘어서 저희가 공공으로 이제 잘 살려고 하는 활동들이고 자원을 활용해서 저희가 전체가 다 커뮤니티가 잘 살려고 하는 활동이지만 그 안에서 뭔가 창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지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 돼서 선생님 그동안 10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있었던 일들 중에서 그렇게 혹시 창출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지 현재 그런 작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네에 사신다니까 더 반갑고 저는 지금 이제 메이커 과정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직업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지금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녹색 커튼 보셨죠? 그거 설치할 사람이 없어요. 일은 많은데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이제 10월 말쯤 되면 또 하나 개강을 할 건데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기술을 가르칠 겁니다. 용접, 그 다음에 목공, 이런 기술이 가장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상자 놓고서 식물 키우고 어려운 직업 아닙니다. 근데 이게 틈새 시장이에요. 큰 기업들은 할 게 너무 작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못해요. 그게 바로 우리 틈새 시장이고 이게 굉장히 시장성이 많습니다. 이 녹색 커튼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할 거예요. 그죠? 네. 관공세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개인들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누군가는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걸 설치할 사람이 없어서 저는 고민이에요. 올해도 사실은 여러 지방에서도 막 이거 설치하겠다고 오다가 왔는데 거의 대부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도시농업은 무궁무진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관공서는 유지구슬 못해요. 그죠? 여기 관공서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돈을 줄 줄 아는데 시킬 줄 아는데 자기들이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식물을 잘 키우려면 누군가 관리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일자리가 되는 겁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이거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저 노어도시농업 그 밴드라든지 SNS를 통해서 공지를 할 건데요. 메이커 과정, 제작자 과정을 모집을 할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분들한테 개인 사업자를 4급 만들고 그분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만들죠.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당신의 노하우 뺏기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노하우가 뺏기는 게 그 사람이 잘하면요. 전 다른 일을 하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서 내 주변들이 많이 클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일입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린 뉴딜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전환하고 생태 전환이라는 그 그린의 과제하고 그걸 정부가 뉴딜이라고 하는 사업하고 연결을 시키자라고 해서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위험성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정부에서 이제 그린 뉴딜이다 그래서 큰 돈을 풀면은 이게 대기업들이 다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뭐 실제로 이거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몇 년 전에 우리 녹색 성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녹조 라떼 그 양산한 기억이 있었는데 그 주체가 다 대기업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린 뉴딜을 갖다가 대규모로 한다면은 대기업들에게 돈이 가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평범한 활동을 통해서 그 정부에서 나오는 돈으로 실질적인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시점에서 하나 이게 죄송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기술적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 발표자로 되어 있는 이제 그레고리 란두아 선생님하고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란두아 선생님은 제가 지금 대신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재생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던 그 농부세요. 스스로를 농부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인데 오늘 이렇게 연락이 닿지 못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 기회라도 그 그레고리 란두아 선생님의 작업을 소개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